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8시 반부터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지루하더라고요. 네? 이거 무슨 그 아동 학대? 네. 동영상은 잘 청취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예. 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예. 네. 자, 오늘 주제는 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방학도 됐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사례들이라든가 유형들이라든가 어떤 학생별에 따라서 각각 자신만의 어떤 방법들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취자분들의 자녀들이 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어떻게 길러가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각자의 경험들을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자기주도를 좀 되게 오래된 그렇죠, 되게 오래된 자기주도 경험을 갖다가 예, 한번 그렇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할 때 사실 그게 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열심히 하는 시기가 따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하는 시기가 있으면 저는 성적은 그 시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막 1년 내내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성적이 아니고 어느 특정 시기 한 3개월 아니면 4개월 요 정도쯤을 집중해서 되게 열심히 하면 그걸로 나머지의 시간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그런 패턴이었구나. 네. 근데 사실 우리도 자소서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 실제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수학 갖고 놀았다, 방학 내내.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아이들이 학원을 거의 안 다니면서 예, 내가 혼자서 수학 갖고 놀았다. 학원을 다니면 그런 시간이 나올 수가 예, 없죠. 그래서 뭐 하루에 12시간씩 내가 수학을 갖고 놀았다.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네.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정석을 풀면서 뭐 수학을 가지고 놀았다. 뭐 이런 어떤 아이들이 사실은 심심치 않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아이들이 월수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학원을 다니는 그 시간보다는 내가 한번 스스로 뭔가를 좀 한번 확실하게 공부를 해보겠다. 뭐 이런 어떤 유형의 학생들이 좀 있죠. 네, 근데 네. 요새 이제 그런 게 좀 드물죠? 비현실적이죠. 있긴 있어요. 사실 없지는 않은데 네.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권유하고 예, 그렇죠. 당신의 자녀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형태의 어떠한 독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에세이를 쓴다거나 그 기간에 좀 늘어가는 과정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없지는 않지만 만들어내는 계기가 개별적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위험성이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위험도가 크죠. 사실상 네, 실패할 그렇죠.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은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청취자 있어요. 방송을 듣는데 또 애가 갑자기 또 내가 물리를 갖고 놀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뭐 확 공부해가지고선 올리고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특정 교과 과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몰입하는 아이들은 사실상 학원을 안 다니면서 혼자 뭔가에 대한 과제를 갖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징후가 몇 개 있죠, 아이들이. 계기가 있어요. 동기가 명확하고. 뭐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궁금했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이기고 싶다거나 이런 동기가 명확하고 동기가 명확하면서 부모를 설득해요. 내가 학원 안 다니고 혼자 한번 해볼게 엄마.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실제 행동을 해요. 막 12시간씩 이렇게.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자기주도의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애들은 사실 저희 방송을 들을 이유는 없어요. 잘하고 있을 거거든. 잘 하고 있고. 근데 그 애가 이번서부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서부터 이제 그런 행동인데 엄마는 그 전에 엄마가 이해를 못해. 우리 아이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믿어보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예, 어쨌든 이런 모습에서 사실 자기주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뭔가 조금 느낌이 빠르신 분들은 이 교육진담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한번 느끼시면서 아마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쌤의 어떠한 공부 방식이라든가 내용들을 통해서 자기주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이 고등학교 자기주도 나오면은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사실 음악을 들었지. 아, 이분은 뭐 거의 그냥 이렇게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학교 수업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머리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이분. 약간 그 아니, 자기를 연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제가 진짜 이거 컨셉이 너무 재수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이라니까. 진짜라니까. 정말 자신의 컨셉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는 진짜 그랬어요. 뭐 네, 그러니까 내신 아니요 내신이었으면은 저 아마 못 갔을 거예요. 대학 못 갔을 텐데 저희 때는 수능이었는데 그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때는 막 수능 가능하지. 네, 수능 뭐 가능하죠.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저도 들어진 않았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컨셉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좀 대충 수업 듣고 그냥 조금 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를 했을 때 막 비약적으로 늘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그 점수로 그냥 계속 저는 수능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 캐릭터여가지고 공부를 자기주도 비슷하게 한 건 사실 대학 가서 저는 한 거. 대학 때 자기 주도 공부도 하는구나. 난 대학 때 공부해본 기억이 네, 그래서 없어가지고. 대학 때 가서 조금 이제 공부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한 거고, 고등학교 때는 좀 이제 대학 그냥- 때는 자신과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간.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런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요. 네. 예, 또 그런 학생들의 어떠한 자기주도성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고등학생들은 최근에 저 완생 같은 모습은 안 보이고 중학생들이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겠죠. 이제 완생 같은 모습을 보이는 애들이 저기 극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저는 극상위권은 그냥 아니었어요. 쭉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냥 극상이가 아니라 아주 극상이. 아주 극상인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최극상위. 최극상인 애들은 그렇게 하는 애들 있죠. 그분들의 부모님은 보장컨대 이 방송 안 듣습니다. 그렇죠. 이미 화가 들을 나서, 이유가 없어. 화가 나서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머리를 믿고 뭔가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현재의 입시 환경에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일단은 완쌤의 어떠한 유형적인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실 만한 케이스가 현재의 학생들로 비추어봤을 때는 뭐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습들, 이게 사실은 자소서를 보면은 자기주도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얘는 정말 태가 나타났다, 얘는 정말 태가 확실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아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나시는 학생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우리가 유형별로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청취자분들이 자기 자녀가 어떤 유형인지를 판단하면서 이제 그 참고를 좀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예. 한번 가장 이 아이는 정말 괜찮다라고 느낌이 드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사실 괜찮은 아이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괜찮게 그럼 포장을 되게 한 거예요? 잘하는 애들도 얘가 자기주도 학습에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잘하고 있어라고 할 만한 애들을 그렇게 뭐 사실 보는 게 손으로 꼽기도 어려워요. 다섯 손가락으로 꼽기도 어렵고 한두 명? 그 정도밖에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요. 한 명? 그래요? 응. 한 명 얘기 한번 딱 한 명 해보세요. 떠오릅니다. 어떠네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일반고에 다니면서 그냥 공부를 다른 애들을 보다 수학을 잘했던 애. 그러니까 수학 쪽에서 일단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투자할 시간이 조금 남는 그런 경우죠. 수학이 사실 수학을 잘하면 다른 쪽 공부에서 시간 투자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입시 대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걔는 그러니까 내신에서 뭐가 조금 떨어진다 그럼 거기다가 투자할 만한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 굳이 학원을 어디 막 열심히 다니는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수학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다 보니까 뭐 국어면 국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국어에다 그때 시간을 투자하고 수학이 뭐 영어가 부족하면 영어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점수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니까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시간이 조금 부족했구나 그럼 여기다 더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을 챙겼던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경우 외에는 사실 여기서 한 부분씩 부족하구나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완쌤이 보시기에는 어떤 학생이 가장
유형적으로 자기주도 능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봤을 때는 이 동기부여가 좀 확실한 학생들, 동기부여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좀 욕심이 많은 학생들, 지는 게 좀 싫은 애들. 그래서 이제 자기 말 그대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애들이 지금은 그쵸. 조금 유리한 느낌이 몇 년 있어요. 전에 저기 조종사 되겠다고 공사 열심히 공부했던 그 친구가 떠오르죠. 아이, 저는 지금 예. 그 하는 애,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인데 컨설팅 하는 학생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학생인데 그 등급도 굉장히 잘 나오는 학생인데 등급이 이제 조금 떨어지는 게 되게 분해서 그게 막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런 난 집에 가야 학생,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좀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그 며칠 전에 도너츠 사원회죠? 그 학생, 그 학생은 또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괴롭혔네. 네.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은 막 분해서 오는 그런 캐릭터는 뭐 아니에요. 분해하고 이런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캐릭터는 아니고. 네. 근데 아이가?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쨌든 그 성취도금 같은 게 크니까 등급이 떨어지거나 다른 학생이 좀 잘한 거 같은 게 굉장히 이제 그런 거예요. 분한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투지를 불태우는 캐릭터고 그분 서우신 학생 같은 경우는 현실 감각이 이제 뛰어나서 그렇죠. 걔가 의외로 현시감 굉장히 현실 감각 굉장히 뛰어나네. 그래서 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학생은 분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안 나왔으면은 이런 거 이제 분석을 제대로 하는 거죠. 아. 왜 안 나왔나? 이거 계속 해야 된다. 왜 안 나와야 되나? 그다음에 안 나왔는데 이게 그 만약에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개선의 여지가 이렇게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뭐가 됐든 간에 이런 학생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은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걸 파악 못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요.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는 애들은 자기 문제가 뭔지 몰라. 알아도 개선할 의지가 없어.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이게 가장 핵심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게 부모님들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 부모님들은 어렵죠. 싸우죠. 예, 싸우니까. 네, 아이랑 싸우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 답답하거든. 답답하고 뭐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스카이캐슬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찍었잖아요. 그렇게 날 외면하시더니 두 사람이 눈도 안 마주치고 그때 그날 일부러 그런데 아셨어? 아니, 저희 그때 다른 얘기가 굉장히 이제 그렇지, 다른 시급한 얘기가 얘기가 시급한 있다. 얘기가 시급한 얘기가 있다. 눈을 보니까. 마주치지 않아서 한수 없이 그 손지령 대표랑 저희가 유튜브에 한번 찍었는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이게 화면이 흔들린대. 처음으로 화면으로 한번 찍어봤더니 근데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스카이캐슬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김서영이라는 사람은 김주영. 극중 김주영. 그 사람은 컨설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뭐 그리 애들을 부정적으로 지도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학생 지도는 무조건 긍정의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본 어떠한 경험을 두 부류로 한번 나눠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부분에 있어서 기초 토양하고 그 다음에 실제 학습적 부분에서의 자기주도 이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의 기본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책상에 앉아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느냐, 시간을 바쁘게 쓰느냐로 일단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공부를 혼자 해라. 학원을 다니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오래 앉아 있어라. TV를 보지 마라. 예? 그다음에 그냥 놀지 말고 제대로 그냥 책상에 앉아 있어라. 너무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후퇴해서 얘기하시는구나. 네, 일단 저는 후퇴해요. 왜냐면 이거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예전에 우리 그 서울대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외고 가가지고 서울대간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나서 이렇게 성적표를 보고 제가 이 학생한테 얘기했어요. 전교 4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교 4등 한 성적표를 보고 제가 한마디 했었죠. 야, 너는 더 나을 수 있는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밖에 못한 것 같아 라고 제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근데 걔가 중학교 2학년이 울어요.
분해서 그때 그 아이를 보고 무서웠어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사실 제대로 건드리긴 했죠. 그 아이를 제대로 건드렸는데 반응이 너무 정확하게 오니까 내가 좀 미안하면서 무섭더라고요. 이제 중3이 됐어요. 이제 외고를 가겠다고 와가지고 자기소개서 쓰는데 왜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보면 왜 특이한 내용을 막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야, 너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왜 막 그런 게 유행할 때라 그 물어봤어요. 그때 걔가 씩 웃으면서 이 좀 친해졌다고 막 애가 몇 년 이제 보고 나니까 내성이 생긴 거예요. 친해졌다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 쌤, 공법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부법? 뭐 너 없어? 했더니 아, 없어요. 다 학원 다니는 거예요. 학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학원 가고 공부하고 숙제하고 그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너는 뭐에 대한 신경을 썼니? 이랬는데 본인은 잠에 대한 신경을 썼대요. 할 건 많기 때문에 내가 최적화된 육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데 고민을 했대요.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했더니 6시간도 자보고 5시간도 자보고 3시간도 자보고 2시간도 자보고 4시간도 자보고 7시간도 자보고 자신의 생체 리듬에 맞는 과정을 다 밟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최적화된 수면 시간이 4시간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4시간을 자면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안 졸려? 그랬더니 갑자기 나를 확 쳐다보면서 째려보면서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안 졸리겠어요?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막 한번 참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몇 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 5년 전에 특목고 자소서를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가 대학 입시를 치르는 과정들 속에서 그 학교에서도 상당히 어떤 상위의 성적을 발휘했죠.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웃으면서 또 얘기했어요. 야, 네가 너희 학교에서 제일 독하지? 이랬더니 아니요. 저보다 더 독한 애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야, 너보다 더 독한 애가 세상에 어디 있니? 이랬더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애인데? 그랬더니 그 자식은 화장실을 갈 때 뛰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갈 때 너무 아깝다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 네가 걔보다는 안 되겠구나. 너는 화장실은 천천히 갔다 오잖아.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서울대 상위권과를 갔고 그 친구도 저희가 만났던 그 친구도 서울대학교를 가긴 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극한의 경쟁을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결국은 시간이에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학생들도 결국은 자기 시간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건 아주 최상위 극상위권 학생이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건 중간의 학생이건 저는 자기주도 학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대한 문제로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사소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밥을 먹자마자 왜 사람들이 좀 풀어지잖아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바로 뭐 책상에 앉아서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소파에 앉아 있으면요 공부가 또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좀 작은 습관, 밥을 좀 먹자마자 양치질하고 바로 세수하고 바로 책상에 앉아봐. 이런 습관을 들여봐. 이렇게 한번 차라리 싸우려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녀와 한번 차라리 트러블을 일으키시려면 이런 걸 갖고 한번 해가지고 공부하는 어떤 시간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삶에 있어서 자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일단은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이 저는 자기주도를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이런 과정들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자기를 이 엉덩이랑 자기 몸을 끈으로 묶어서 공부한 아이도 있었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이렇게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기 때문에 이걸 나는 묶었다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고 그게 굉장히 편안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환상이 있고 편견이 있어요. 아니에요. 걔네들도 힘들어요. 힘든데 참는 거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일단은 굉장히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일단은 공부할 수 있는 최적화된 생활 습관 많은 시간을 정상적인 방식의 입식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저는 일단 자기주도에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최적화된 어떤 첫 번째 출발점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학부모님들 어떤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습적 부분에서의 어떤 자기주도성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좀 생각을 나는 거죠. 이제 국영수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스스로의 어떤 탐구 능력, 학원을 의존하지 않고 그다음에 혹은 학원의 수업을 어떻게 보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모르는 어떠한 분야에 대한 주제적인 탐구를 해야 되느냐. 뭐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나본 아이들 중에서는 학원 수업을 국영수를 다 안 듣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어 하나만 듣는다거나 그다음에 뭐 혹은 어떤 특정 과학 과목 하나를 듣는다거나 뭐 이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국 이제 자기주도성을 가지면서 이제 주제 탐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학습적인 능력이 길러지냐 길러지지 않냐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출발점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느냐 내 아이가 시간의 가치를 아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학 때 또 시간이 많잖아요, 애들이.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은근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일단 이제 오늘 만나본 친구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관리를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시간 관리를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잠을 많이 자는 애한테 잠을 줄여라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애한테 너 시간 관리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엔 시간표를 짜는 건데 그 시간표를 짤 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널널하게 짜놓으면 본인이 그 안에서 쉬는 시간도 자기는 잡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시간표를 짜라 그러면 내가 이걸 공부할 때 요만큼의 쉬는 시간도 잡아. 그렇게 생각해서 뭐 이를테면 3시간 동안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3시간 동안에 그 아이는 뭐 이를테면 공부 1시간 하고 뭐 침대에 잠깐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가 어디 또 갔다가 물 마시고 하고 뭐 먹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시간 동안에 어쨌든 책을 봤으니까 공부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를 짜는데 본인의 동선을 고려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방학 때니까 학원을 다닌단 말이에요. 학원을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본인 이제 너 자기주도 학습을 해 이렇게 얘기해봤자 자기주도 학습의 개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면 숙제가 나와요. 그럼 그 숙제를 하는 걸 애들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원 다니면서 숙제하는 건 그냥 기본인 거죠. 기본이고 거기서 네가 뭔가를 더 할 거면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시간을 짜봐 그러면 학원 숙제하는 시간만 갖고서 내가 공부하는 시간으로 짜요. 근데 그걸 줄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학원 숙제하는 시간을 줄이고 나머지의 시간을 네가 따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잡아서 그 시간을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라고 해야 내가 학원 숙제를 원래는 3시간 동안 해야 되는 숙제를 짧게 줄여서 2시간 동안 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에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너 움직이지 마. 너 맞아요. 거기 앉아서 계속 공부해. 이렇게 해봐야 애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일단 굉장히 타이트하게 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일단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왜 그 자소서 쓸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 너 공부 어떻게 하니 공부 방식을 약간 개선할 때도 그렇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오답 노트가 있단 말이죠. 오답 노트를 하는데 애들이 오답 노트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오답 노트를 되게 그냥 답을 한 번씩 체크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답 노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공부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렇게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틀렸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내가 그럼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가 그 오답 노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되게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답이 원래 이거였는데 이걸 찍었어요가 아니고 나는 원래 공부를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거의 내용을 요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됐다까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다까지 오답 노트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내가
내가 실제로 그걸 하지 않더라도 계속 공부를 할 때 내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머릿속에 한 번씩 떠오른단 말이죠. 그걸 떠올리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가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되는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실제로 자기 손으로 뭔가를 적어서 내 머릿속에 조금씩이라도 그게 내 머릿속에 각인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좀 지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관리하고 내 문제를 파악하는 방식을 터득하게 되면 그게 한 학기 정도만 지나가도 충분히 그 다음 학기에 자기 스스로 계획을 짜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이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이제 몇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시간표를 타이트하게 짜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굉장히 절대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앉아 있느냐 이런 거 자체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는 시간도 분명히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2시간, 3시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능률이 안 오른다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만드는 것도 당연히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능률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럼 타이트하게라는 게 중간 틈이 없이 짜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게 아니고 이제 굳이 권한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시간, 2시간을 짜게 되면 공부 1시간, 2시간에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시간 관리 자체가 타이트하게 안 되는 학생이면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예를 들면 30분 단위로 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항목별로 예를 들면 30분 공부하고 뭐 예를 들면 10분 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 낭비하는 시간이 없이 오히려 그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간 관리 짤 때를 차라리 30분 단위나 20분 단위나 이런 식으로 시간표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가 굉장히 힘든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무조건 앉아 있어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 경험이 굉장히 본인한테 불쾌한 경험이 돼요.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은 공부라는 게 되게 괴로운 거. 참 괴로운데 막 계속 참아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학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학생한테는 그게 정말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밖에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랜 시간 하기도 힘들고 긴 기간 하기도 힘들고 3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자체가 앉아 있는 게 힘든 학생이라면은 공부를 하거나 그 했던 경험 자체가 본인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을 유도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처음에는 힘들면 부모님이 꼭 앉아 있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이 과제를 30분 정도만 해 놓으면 다음에 다른 시간을 네가 좀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그걸 완수를 하면 잘했다. 격려를 해주거나 그래서 본인이 이걸 했던 경험이 해보니까 성취도 있고 좋은 경험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좀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또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드리고 싶다면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그 앞부분의 완쌤의 말에 동의해요. 그건 뭐냐면은 아이가 힘든데 억지로 앉아 있으면 능률이 안 오르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 아이가 가장 할 수 있고 그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그렇게 하는 게 네, 그렇죠. 그 아이가 시작을, 예를 들어서 판타지 소설을 읽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제대로 읽어라. 소파에 앉아서 대충 이렇게 보지 말고 책상에 맞아. 앉아서 그건 좋은 방식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정식으로 읽어. 대신 엉덩이 띄지 말고 3시간 내리봐. 그러면 저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왜 그 우리가 그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점심 먹고 책 이렇게 딱 봐가지고 딱 고개 딱 떴더니만 날이 어두워져서 5시에 배가 고파서 시간 보니까 저녁 때 되고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 아이도 뭔가에 한번 몰입을 하는 그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2-3시간 동안 몰입을 그러다 보면 시험 기간에 이게 얘가 몰입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안쌤의 말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근데 30분 정도 하고선 또 쉬어라. 저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되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점점점 앉아있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과정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 네가 판타지 소설을 읽고 싶으면 그걸 읽고 네가 예를 들어서 수학을 아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고 싶으면 아는 문제라도 계속 풀어라. 어려운 문제 풀지 말고 그럼 네가 쉬운 문제를 갖다가 풀어라. 네가 만약에 영어를 어떤 책을 갖다가 읽는 걸 좋아하면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영어책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내리봐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몰두하는 거거든요. 몰두하다 보면 능력이 생긴다는 게 이제 일단 제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분야에 대한 능력치가 생기게 돼요. 그 능력치가 생기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으로 확산되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책상에 앉는 습관이 들어지게 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가지고 관리가 엄격한 학원을 어머님들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부의 습관을 들여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습관을 들여주는 이유가 간단해요.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기 때문에 애들이 학교 갔다 오자마자 학원 가기 전까지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앉아가지고 숙제를 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시간과 혹은 책상에 앉아있는 것들에 대한 몰입의 정도를 점점점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생이건 일단은 뭐 고등학생이건 좀 저는 이제 제가 가지는 어떤 가장 기초적인 어떠한 체력들, 그건 바로 공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길러주기 위한 어떠한 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뭐 운동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학생마다 네.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렇죠. 개별적인 운동, 차이들이 운동이라는 좀 것도 있고 있으니까.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고 운동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30분은 해야 된다고 매일 30분은 해야 그렇죠. 된다고 네, 그게 상당히 이렇게 얘기를 좋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머리가 깨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밤에 하려고 하지 말고 운동은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이 돼도 좋고 점심이 돼도 좋고 방학이니까 운동을 30분 정도를 해야 머리가 깨고 그때부터 공부를 뭔가를 뭐 씻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뭔가를 먹고 공부를 하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몸을 깨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애들한테 무조건 운동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고3 때 가면 체력이거든요. 그렇죠. 정신력 필요 없어요. 정신력 네. 같은 거 없어. 체력이 몸이 곧- 버텨줘야 네, 돼. 체력이 곧 정신을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운동은 꾸준하게 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방학 때는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재수생 애들한테 재수를 결정한 친구들한테 제가 꼭 해주는 게 있어요. 네가 지금 할 일도 없지 않냐. 그렇다고 네가 지금 학원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면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한테 제가 딱 권하는 게 하나예요. 이과 학생들에게는 과탐 공부해라. 과탐 네가 취약했던 과목 한 과목 공부만 하고 나머지 하루에 3시간씩 운동하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헬스하고 헬스장에서 살아라. 차라리 오전은 헬스장에서 살아라. 근육을 완벽히 만들어서 그 근육이 다 빠질 때까지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원에 가서 지금 막 한 1월 달 동안 내내 근육을 막 그냥 울퉁불퉁하게 만든 다음에 네가 수능이 딱 가면은 네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재수의 과정이다. 이제 제가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체력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왜냐면은 자기주도 하는 아이들은 사실 자신만의 운동의 루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줄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맨손 체조를 한다거나 뭐 허다못해 물구나무를 쓴다거나 이런 어떠한 자기만의 어떠한 그 신체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떠한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드리고 싶네요. 헬스 클럽을 엄마랑 같이 가면 좋은데 엄마랑 왜 가나요? 애가 안 가니까. 애가 안 가니까. 엄마도 운동해야지. 오늘도 내가 걔한테 응? 엄마도 운동해서 엄마 체력을 오늘 길러야지. 오네한테 야 너 집 근처에 헬스장 있어 없어 그랬더니 없대. 요 근처 살거든. 네. 야 이 근처에 지금 헬스장만 내가 아는 것만 3개인데 지금. 그래. 그래, 엄마랑 가기 싫대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개입하면은 곤란하죠. 맞아요. 고등학생이면 그런가? 이거 참네. 그러니까 엄마들하고 되게 친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같이 그건 다니면 상관없는데. 되는데. 근데 또 그런 애들은 자기주도 학습이 또 된다? 그렇지. 엄마랑 친하면 자기주도가 되는 어. 거죠. 필라테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뭐가 이런 거. 됐든지 간에 요가 이런 거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요가. 아 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저 요가 못해요. 남자는 왜? 요가 못합니다. 왜?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아니 제가 괜찮아요. 아니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제가 요가 배우러 갔다가 진짜 그 눈살 때문에 제가 진짜 도저히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남성 전용 요가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수능에도 없던데? 있어. 남성 전용 요가? 여기도 있다니까. 맨날 여성 전용 요가만 있어요. 잘못된 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있다니까요. 남성 전용 요가가 일단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게 안에 망해. 안 한다니까요. 일단 아니, 있다고 했는데. 밖에 써 있기만 하고 기본적으로 막상 가잖아요. 그럼 반이 없어져. 저 요가 할 때 남자 저 하나였어요. 네. 결국은 못 버티고 나왔습니다. 안 되더라고 막 이상하게. 근데 몸이 정말 유연해지고 정말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요가, 뭐 요즘에 또 필라테스 유행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유산소 운동 좋아하기 때문에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단한 어떤 운동들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들은 물구나무 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어떤 작은 운동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 5분, 10분 그렇게 해서 짧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건 자신만의 어떤 집중력이 좀 생겨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또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일단은 시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 더 일단 제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 출발점이에요. 이건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구체적인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목표라는 게 내가 뭐 앞으로 진로를 뭘 삼겠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수학을 푼다고 하면 내가 수학에서 어떤 만큼의 문제를 풀겠다 어느 그렇죠.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겠다 이걸 이런 식의 목표를 그냥 머릿속에만 잡지 말고 적어야 돼요. 항상 내가 어떤 달성해야 되는 목표는 적어야 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야 그게 머리에 남아요. 그걸 그냥 서로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해 그러면 서로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도 공부하다가 몰라 내가 뭘 목표로 했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과목마다의 구체적인 목표 등급이 됐으면 뭐 상관없어요. 등급을 뭐 한 등급 올리겠다 이것도 괜찮은데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떤 문제를 풀겠다 뭐 책을 어떤 걸 보겠다 이런 구체적으로 목표를 잡아야 그걸 달성하는 맛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목표 달성해주는 그 단계별 목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뭐 학습 플랜을 예, 이용하기도 맞아요. 하고 예. 뭐 수첩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달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 뭐 별별 방법들이 다 있죠. 자기만의 어떤 또 방법들을 갖고 있는데 뭐 가능하면은 뭐 학습 플래너를 써야죠. 써서 사용이 가능하다면은 뭐 또 그런 부분이 또 효과를 볼 수 있죠. 그걸 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학종과 결합시켜서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뭐 기록할 수 있고 그 잠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뭐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이게 결국 부모님들이 듣고 이렇게 해봐야 안 해. 부모님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죠. 이 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맞아. 그냥 이 방송을 들려주시는 게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그러면 내가 공부에 습관을 들여야 되는구나. 밥 먹고 바로 책상에 앉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이렇게 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은 부모님이 해야 될 거는 그걸 하면 성취한 거를 이제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격려, 맞아. 긍정.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더 맛있는 반찬. 이런 것들. 반찬 갖고 뭐가 격려가 되나요? 난 그거 격려가 안 돼. 아이, 맛있는 거 먹으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격려돼. 맛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게 격려가 안 돼. 왜? 맛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 상관없어. 저는 항상 오늘은 밥이 뭔가요? 저는 그냥 물에다가 밥 말아 먹어도 되거든. 난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 그래서 요즘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요리 전문가들 다 안 좋아하잖아. 본인 식당이 제일 맛이 없어. 그래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새끼 꼬박 안 챙겨 먹으면 안 돼요. 저는 뭐 새끼를 꼬박 먹진 않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그러나 오히려 끼니가 적어지니까 막 그 한 끼라도 맛있게 먹으려고 막 되게 노력해요.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생라면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생라면 깨먹고 그래요. 이렇게 밥 먹기 귀찮고 이렇게 배고프고 그러면 근데 진짜 안 드시는 거 같아요. 그냥 생라면 깨먹고 그래요?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뭐 과자 2개, 커피 믹스 하나로 막 귀찮아서. 진짜로 이렇게 나가서 뭔가 먹을 만한 환경이 안 되면 다이제스티브 그냥 이렇게 초콜릿을. 커피 믹스만 놓고 먹고 다이제스티브나? 그러기도 해요. 그 제일 웃겼던 게 학생들이 와서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네 했더니 야 이거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막 엄청난 걸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이제스티브를 주고 이거 먹으면 배불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이 그때 어떻게 쳐다봤는지 모르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싸워서 뭔가를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치자분들. 그러니까 자기주도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좀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멀리서 찾지 말라는 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찾지 마라. 자기주도는 굉장히 디테일의 자기주도 학습의 열쇠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아주 작은 생활 습관 하나를 바꿔주는 것. 그래서 일정하게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 일어나자마자 냉수 한 잔을 마신다는 거. 아니면 뭐 일어나자마자 세수부터 한다는 거. 아니면 밥을 먹자마자 양치하고 그 다음에 세수하고 책상에 바로 앉는 습관을 들인다는 거. 이런 아주 작은 데서부터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작된다. 너무 거창하게 자꾸 위에 있는 걸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은 점점점 멀어만 져가는 그런 어떠한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 길게 얘기하면 학부모님들과 청취자분들의 한숨만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예, 오늘 뭐 저희는 요 정도 마치고요. 예, 금요일 날인가 아마 토요일 날 정도로 이제 학부모 입시 클래스가 정말로 한 10개 주제를 해가지고 곧 예, 바로 또 이번에도 아마 방송은 가능하거든요. 팟캐스트 방송 가능한데 유튜브가 좀 나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좀 찾아뵙도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99.1 기다리시는 청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에 이제 다시 방송 재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희는 여전히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메인으로 월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죠?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